안녕하십니까. 서남 주종명입니다. 설날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겠죠? 네, 오늘은 서남의 코믹 한국사 31회 석탈해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석탈해란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분은 독특하게도 신라의 임금으로 나오긴 하지만 가야와도 상당한 권력 정탈을 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한번 먼저 그 삼국 사기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라 2대 남해 차창 5년에 석탈해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딸을 시집보냈다고 합니다. 그때가 AD 한 9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탈해를 대보란 직책에 보임을 해서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을 맡겼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보란 직책은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무총리 정도의 높은 관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유리 이사금이 유언을 하기를, 탈해는 왕의 인척이고 지위는 대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공직이 크고 해서 탈해에게 왕위를 잇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탈해 이사금이 신라의 제4대 임금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때 석탈해의 나이가 62세였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탈해 이사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다파나국은 외국의 동북쪽 일천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를 지금 현재 일본어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다파나국은 지금의 홋카이도나 아니면 소련의 러시아의 살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삼국사기에는 그 나라 왕이 여인국의 왕녀를 아내로 맞아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이 버리라고 했으나 왕비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감싸고 보물과 함께 궤 속에 넣어서 바다로 띄었다. 궤가 금관국에 닿았는데, 금관국이라면 이제 가야를 말하는 거죠. 금관가야를 말하는 거죠. 금관국에 닿았는데 그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건지지 않았고, 진한 아진포에서 할머니가 궤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자라서 나중에 키가 9척이나 되었고 지식이 아주 출중했다. 처음에 그 궤를 까치 한 마리가 울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으므로 까치 작자의 조자를 떼어 줄여서 석자로 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성석시의 시조가 석탈해가 됩니다. 또 이름을 탈해로 간 것은 궤를 뚫고 세상에 나왔으니 탈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석탈해가 양산 아래에 있는 호공의 집이 길한 것을 알고 속에서 빼앗아 살았다. 그 땅이 후에 월성이다. 그래서 월성석시가 되는 겁니다. 왕에 오른 후 호공을 대보로 임명하였다. 왕 9년에 금성 서쪽 시림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호공을 시켜서 살펴보게 했더니 금빛 나는 작은 궤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그 밑에 큰 흰 닭이 울고 있더랍니다. 궤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나왔고 지략이 많아서 알지라고 하고 궤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고 했다 해서 김알지의 탄생도 석탈해 이사금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삼국사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삼국유사에는 3대 유리왕을
노래왕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이사금이 탈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하자 서로가 이제 양보를 합니다. 석탈해가 말하기를 무릇 덕이 있는 자는 치아가 이빨이 많다고 하니 마땅히 입금 이의 숫자로 시험해 봅시다 해서 떡을 물어보았더니 노래왕이 더 많아서 입금이 되었다. 그 입금이 많다고 해서 이사금이라고 왕의 칭호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유리왕부터 유리 이사금 또는 노래 이사금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그 노래왕 다음에 이제 탈의 임금이 이사금으로 올라가죠. 수로왕이, 가야국의 수로왕이 가라국 바다에 탈해가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머물게 하려고 했으나 배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림 동쪽 아진포에 이르렀고, 그 아진포에 살던 아진어선이라는 노파가 있어서 까치가 울고 있길래 배를 당겨서 살펴보니 궤짝이 있고, 궤를 열어보니 반듯한 남자가 나왔고 칠보와 노벼가 그 속에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칠보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노비가 궤 속에 가득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다분히 잠수함 같은 함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궤에서 나온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이며 지금 그 자신의 부왕 함달파가 정여국왕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는데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고,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길하지 않다고 해서 궤를 만들어 나를 넣고 칠보와 노비들까지 배에 싣고 뛰어보냈는데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해서 이곳에 도착했다. 그렇게 아진어선이라는 노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삼국사계는 다파나국이라고 그랬고 삼국유사에는 용성국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선사가 주석을 달아놓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용성국은 완화국이라고도 한다. 외의 동북쪽 일천리에 있다. 외의 동북쪽 일천리라는 것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홋카이도 내지는 그 사할린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석탈해가 궤에서 나와 토암산에 올라가서 돌무덤을 만들고 1회 동안 머물면서 성안을 이렇게 살펴보니 초성달 모양의 봉우리 하나가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살만하더라. 근데 내려와서 살펴보니 그 집이 바로 허공의 집이었습니다. 이 허공의 집을 자기가 뺏기 위해서 밤새 몰래 허공의 집 주위에 숫돌과 숯을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이제 허공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허공에게 이곳은 대대로 내가 살던 곳이니까 나에게 집을 넘겨주시오라고 합니다. 당연히 허공은 그에 응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관청으로 가지고 갑니다. 관청에서 살펴보건대 도대체 석탈해가 왜 허공의 집이 대대로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석탈해는 당당하게 그 집 주위의 땅을 파보면 틀림없이 옛날에 내가 대장간을 운영했던 우리 선조들이 대장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숯과 숯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해서, 과연 땅을 파보니 그게 숯들과 숯이 나왔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허공에게 석탈에게 집을 비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탈해가 그 허공의 집을 차지하고 나중에 이사금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거꾸로 허공을 다시 크게 대보라는 재상 자리로 임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도 이제 까치작자에서 세조지살 빼고 남은 것이 이 석이니까 석씨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 호공의 집을 자기 옛집이다 라고 추정해서 집을 얻었다고 해서 옛석자를 써서 그래서 석씨라고도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보면은 그 김수로 왕과 석탈해가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김수로 왕이 금강가야를 수립을 하고 수도까지 만들고 난 AD 45년에 그 시절에 그 석탈해가 나타나서 내가 왕위를 뺏으러 왔소 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술법으로 정정을 합니다. 먼저 그 석탈해가 매가 돼서 수로왕을 위협하니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신을 해서 매를 거꾸로 혼내줍니다. 급히 참새로 바뀌어서 석탈해가 숨으려 하자 이번에 김수로왕은 새매로 바뀌어서 또 이 참새를 쫓아댑니다. 어쩔 수 없이 석탈해가 항복을 하고 급히 이제 도망을 치죠. 김수로왕이 혹시나 또 나중에 다시 반역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쫓깁니다. 그러나 이미 석탈해는 계림, 즉 신라 쪽으로 이미 넘어가고 난 이후라서 결국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락국기에 나타나는 김수로왕과 석탈해의 전쟁 역사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연표를 따져보면은, 남의 차차홍이 사의를 삼았을 당시가 AD 9년이고요. 김수로 왕과 다툰 시기가 AD 한 44년, 탈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AD 57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석탈해가 사할린이거나 홋카이도 쪽에서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가야가 아니었겠나. 그런데 가야에 도착했는데 뭔가가 마땅치 않아서 거부를 했거나 뭐 무시를 했거나 어쨌든 간에 석탈해는 신라로 들어가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보로 그 재직하고 있던 중에 과거에 자기가 보았던 가야가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었으며 또 자기를 무시했다는 어떤 그러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김수로 왕 시절에 가야를 치러 다시 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야의 김수로 왕은 당시에 이제 그 6부락을 다 뭉치게 해서 나름대로의 확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볍게 석탈해의 침공을 막아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김수로 왕비인 허황옥이 인도 아요타국에서 왔다는 이야기와 그 석탈해가 나파나국에서 왔다 또는 용성국에서 왔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과거 고대 국가에서는 바다를 통한 문물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석탈해가 타고 온 배, 즉 괴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붉은 용이 호위를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괴 안에서 칠보와 노비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의 잠수함이나 잠수정 같은 이러한 고도의 발달된 함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희 상상력입니다만은 그 아래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괴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와는 다르게 우주에서 온 문물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감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탈에는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주한 세력이었으며 가야하고도 전쟁을 치루었으나 수로왕의 안정적 무력에 굴복을 해서 이기지는 못했고 결국 신라 호족이든 호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입어서 62세의 나이에 비로소 신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해외 세력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의 고대 역사에서의 바다를 통한 활발한 해상무역, 이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남은 설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예, 곧 봄이 다가올 겁니다. 감사합니다.